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선생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7월 8일 월요일이고요.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보아야겠는데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마이너스 0.16%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0.18%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마이너스 0.1%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6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약보합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3% 소폭 상승했고요. 금값은 1.4%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주간 전망을 좀 해보아야 되는데, 일단 우리 시장, 이번 주 주간 전망이 좀 녹록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일단 이번 주 증시, 이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움직이는데, 일단, 미국 증시는 이번 달 이제 10일 있을 FOMC 의사록 공개에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제 지금 현재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고용지표 등 최근 연준이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B컷 0.5포인트를 한꺼번에 하락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요. 여기에 이제 이 6월 고용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옴으로 해서 이달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현재 100%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100% 반영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사실상 더 이상 호재가 아닌 당연한 이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7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일부 기관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10일에 있을, 이제 10일이 수요일이고요. 10일에 있을 금리 인하 어떤 의사록 공개, FOMC 의사록 공개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이제 파월 의장의 스케줄을 보면요. 10일 하원, 11일 상원에서 통화정책에 관련된 증언을 하고요. 이보다 앞서 9일날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련된 연준 포럼에서 개회사를 내놓을 예정인데, 여기서 연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발표된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그 반도체 관련된 수출 규제에 관련된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전자 섹터가 이렇게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억눌려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 주에도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장기화된다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이렇게 억눌러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이제 일본 출장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국가가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가 어느 정도 마련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고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세계적인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생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 세계 그 어떤 부품, 소재 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보는데요.
그러면 뭐 이러실 수도 있죠. 야,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중국에서 사다가 다른 나라에서 사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기대이익과 반사이익이 생길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반도체와 중국의 반도체 사이에는 초격차가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아닌 중국 반도체를 구입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거의 지금 현재 일본을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세계 여러 국가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본 내 기업들도 일본의 이런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억지를 부리는 이유, 그러면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세계적인 질타를 받으면서 일본이 그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일본 증시를 보면 일본 증시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G20 회의가 있은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일본 정부가 이런 어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슈와 맞물려져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보통 트럼프도 재선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본인에게 이로운 어떤 정책들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봐오셨죠. 실제로 이 참의원의 선거 공실이 7월 4일이고 선거일은 21일로서 이제 앞으로 조금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개시일이 7월 4일인 걸 보면 뭔가 이제 좀 찜찜합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그 선거에 우리나라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G20 회의에서 사실 이제 G20 회의 전에 트럼프가 그 일본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출 관련, 무역 관련된 규제를 참의원 선거 이전으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고, 아베 입장에서는 G20 회의 때 본인이 굉장히 부각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G20 회의 동안에는 미중 무역회담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부각됐고, G20 회의 이후에는 한, 미, 북한 요 세 개 나라가 DMZ에서 그 회동을 하면서 사실은 아베는 패싱을 당했습니다. 패싱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출 규제라든가 새로운 어떤 그 어깃장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좀 끌어야 되는 겁니다. 내부에 에너지를 좀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수출 규제 품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아미드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감광제엔 리지스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로 이 세 가지 품목이 그동안 이제 그 수출 간소화 품목이었는데, 이게 일본의 수출 계약별로 어떤 그 당국 승인을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사에는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막아놓게 되면 이 어떤 세 가지 어떤 그 소재가 우리나라에 수출이 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일본은 여기에 이제 아울러서 화이트 국가 리스트라고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이제 이른바 안보 우방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를 뺐습니다. 이게 이제 뭐 북한 핵을 잘못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굉장히 뭐 억지. 예. 사실 그 이번 사태가 이제 선거 전까지, 제가 아까 선거일을 21일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8일이고 이제 다음 주가 선거일인데,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해당 전기전자 업종이 좀 싸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시다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요. 우리나라 경제지표 또한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전기전자여야 하는데, 사실은 주도주가 없는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종목별 장세 종목 중에서는 계절적 수요가 이어질 수 있는
뭐 식음료 관련주, 롯데칠성 및 뭐 대표적인 내수주인 하이트진로 등의 어떤 그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이제 그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제가 이제 한 2만 원대 초반대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 대한해운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뭐 어저께 제가 이제 동네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주말 동안 가봤는데요. 본격적인 이제 여름, 그저께 굉장히 더웠죠. 본격적인 여름 상품과 복날 상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니커라든가 또 지금 마니커가 어떤 그 개별주의 어떤 이유, 뭐 이게 이제 그 대주주가 지분을 줄이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시세 시황보다는 개별주적인 이슈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개별주적인 어떤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림 역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가가 돼지열병 등에 관련해 가지고 상승했다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니커라든가 하림, 육계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공개,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참의원 선거 스케줄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은 주도주보다는 개별주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 공무원 글 좀 더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 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 공무원이었습니다.